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지금 미증시가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는 대주주 3억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미 GDP 3분기가 발표됐는데요. 성장률이 기록하기 시작한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했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미증시 상승 중이고 내일 우리 장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지만 미 대선 전에는 몰빵은 좀 리스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승할 수도 있어요. 상승할 수도 있는데 미 대선에 대한 변동치를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 신규 투자자가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사야 되나 또는 나 이거 털어야 되나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신규 유입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 더군다나 이제 동학개미라고 불리우는 신규 초보 개인 투자자가 들어와서 유튜브 영상도 보고 책도 보고 폭락도 경험하고 하면서 경험치가 많이 늘고 시장을 보는 눈이 좀 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요즘은 달라요. 요즘은 유튜브에 영상이 너무나 많고요. 정보의 홍수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이거는 회사에서 주변 사람들 얘기하는 걸 들어봐도 알죠. 전 회사에서 주식한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회의할 때 사람들이 미국 주식시장의 폭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이유라든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시를 못 하더라고요. 제 아무리 자기 분야에서 똑똑한 사람들도 경제에선 젬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건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개인 투자들보다는 좀 더 앞선 정보를 얻으시려고 하는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다 떠나서 시장이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습니다. 진짜 팬데믹 확산이라고 했다가 지금 확산 중이에요. 아직 확산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GDP가 역대급이라고 했다가 난립니다. 진짜 피로도가 장난이 아니죠. 이거 만약에 오버나잇으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속이 시끄럽습니다. 이거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이번에 GDP 성장률은 예측이 된 수치입니다. 우리가 경제 캘린더에서 체크했었죠. 근데 저는 그게 오타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게 분기치기 때문에 지난 분기가 최악을 찍었으니 이 정도 반등하는 게 기저효과로 발생했다는 거예요. 3분기 성장률이 33.1%입니다. 33.1%. 말이 됩니까? 무슨 GDP 2% 찍던 애들이 갑자기 33%가 찍히는 게 굉장히 신기하죠. 통계 작성하기 시작한 후에 최고 기록이랍니다. 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이렇게 말했죠. 며칠 안에 결과를 곧 들으시게 될 거고요. 이렇게 얘기했죠. 방향은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게 하락 이유였다면 이때까지 하락한 게 다 많이 하겠네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공매도랑 대주주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럼 이번에 한번 보시죠. 그럼 코스닥 900포인트까지 수직 반등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락한 이유가 해소된다고 해서 원위치하진 않아요. 그냥 재미삼아 한 말이고요. 우려했던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완화가 될 것 같으니 조금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 조삼모사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길들이기입니다. 길들여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양도세, 주식 양도세가 0원이었어요. 0원인데 2천만 원 이후부터는 과세하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죠. 그러고 나니까 알겠어 5천만 원으로 해줄게. 사람들이 좋아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대주주 요건이 10억이었어요. 근데 3억 가족 합산해서 3억이었어요. 근데 개별해서 3억으로 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은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결국에는 조삼모사다. 여러분들은 다 뺏겼습니다. 미국, 프랑스 등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데일리 7.8만 명이고요. 불란서가 3.6만 명이고요. 이태리가 2.5만 명, 영국이 2.5만 명.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누적 확진자가 몇 명인지 아시죠? 얘들은 하루 만에 그런 게 발생하고 있어요. 정말 규모가 대단하네요. 화이자에서 코로나 백신 개발 막바지 단계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등 4개 제약사가 최종 단계인 임상 3상을 진행 중입니다. 긴급 승인을 연말께 좀 준비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증시를 안정시키는 기폭제가 될 겁니다. 이건 근데 약간 봐야 돼요.
임상의 성공 확률이 원래 높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발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1년 만에 때려잡았다고 하면 이게 만약에 진짜면 앞으로 임상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럼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임상이 보통 10년 걸려요. 시작하면. 임상 초기부터 삼상 완료 그리고 뭐 기술 이전 또는 그 판매 승인까지 10년 정도 걸립니다. 성공률은 10%가 안 돼요. 10%가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속은 개미만 1200명 미리 사놓고 매수 추천한 주식 리딩방이라는 건데요. 아직도 리딩방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지금 거의 뭐 대규모 참고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고요. 그 댓글에도 계속 리딩방을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어차피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현자 여러분들이니까 그런 댓글은 무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보자마자 삭제는 하고 있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이 새끼! 누구야, 누구야 대체, 제발 이거 좀 보여주세요. 리딩방 하시려는 분들. 제가 영상 올린 건데요. 유료 리딩방에 대해서 제가 경험해봤어요. 저 유료 리딩방 예전에 들어갔습니다. 진짜 옛날에. 들어가서 했었어요. 그때 계속 썰을 풀어드렸죠. 예. 주식 리딩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말을 해놨습니다. 자, 외신입니다. GDP가 33.1%를 기록했다. 3쿼터에. 그렇습니다. It's fastest rate. 예, 가장 빠른 레이트다라고 하는 건데요. 뭐 좋습니다. 예. 전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 현재 증시에는 온풍이 되고 있죠. 월트시 리커버하고 있다. 빅테크의 개인, 애플, 아마존, 알파벳의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두 개가 시너지를 이루어서 나스닥이 약 2%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좀 봐야죠. 근데 미국 시장이 떨어질 때 떨어진 것만큼 한국 시장이 안 떨어졌어요. 근데 이 상승치를 그대로 먹을 것이냐, 그거는 봐야겠죠. 좀 일단은 좀 그냥 냉정과 열정을 가지고 좀 뜨뜻미지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일이 가라앉고 있답니다. 예, 5개월 최저치다. 지금 수요에 대한 우려가 있죠. 왜냐하면 팬데믹이 확산되고 있죠. 팬데믹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름에 대한 수요가 줄 거다라는 겁니다. ECB 하면 요게 아닙니다. 예. 이거 유로 센트럴 뱅크예요. 유럽 중앙은행이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BOJ면 뱅크 오브 재팬, 예, 일본은행입니다. 성장률 전망을 깎았다네요. 예, 그런 것 때문에 ECB가 일단 만나고 있다. 센트럴뱅이 골드를 팔고 있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골드를 팔고 있답니다. 지금 골드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었네요. 예, 골드가 지금 양이 풀리고 있었네요. 이거 실제 막 금괴를 팔고 있는 거 아닐 겁니다. 선물이죠. 그럼 뭐 이제 슬슬 매수 타이밍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 코로나 속 사상 최대 매출 삼성전자 새 역사 열었다. 예, 이거는 뭐 앞으로 계속 이럴 거예요. 예, 앞으로 계속 이럴 겁니다. 코로나 발발할 때만 해도 전 세계 증시 망한다고 하시던 분들은 지금 코로나 속에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매출을 찍었대요. 예, 그분들은 자,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하신 분들. 자, 손 들어보세요. 알죠? 예. 그 손으로 본인 머리를 세게 칩니다. 실시. 미국 성장률 33.1% 치솟았지만 커지는 W자 더블딥 우려. 좋습니다. 기저효과고 W자형 더블딥 우려가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 5차 경기 부양책이 대선 전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하니까 W자 더블딥이 발생할 거랍니다. 자, 다른 뉴스 보시죠. 33.1%로 3분기 미 경제 화끈한 V자 반등, 이 같은 데이터를 두고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이 원래 이래요. 그러니까 숫자가 있으면 본인들의 생각을 끼얹는 겁니다. 대체 어느 장단에 빵댕이를 흔들어야 됩니까, 이거? 일단은 예, 관망하시죠. 예. 그러니까 해석하는 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환호할 필요도 없고 저렇게 W자 더블딥 한다고 우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M&A 3연초가 항공업계 돌파구 찾을까? 지금 항공업계가 좋지 않죠.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비행기를 안 타요. 예. 지금 뭐 병걸린이 많이 하는데 이번에 뭐 헬로윈, 왜 헬로윈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할로윈 데이 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클럽들이 다 닫는다고 하더라고. 야, 우리나라 이러다가 예, 진짜 좀 무서워집니다. 예. 아무튼 M&A가 3연 초과를 이루고 있다는 항공업계가
이제 곧 바닥이 오고 있는 거겠죠. 결국에는 팬데믹도 잡힐 거고 사람들도 여행을 떠날 거예요. 코스피 유럽 코로나 재봉쇄로 하락, 코스닥은 1%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화이자에 대한 뉴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이 락다운을 했습니다. 락다운을 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는 좀 떨어졌어요. 자, 지금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요. 오늘 보시면 GDP가 33.1%, 독일 실업률도 좋게 나왔고요. 근데 이거는 지난 수치입니다. 지난 수치, 과거 수치예요. 지금 팬데믹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거 반영 안 한 겁니다. 지금 유럽이 봉쇄에 들어갔죠. 그리고 팬데믹이 확산되고 있죠. 그러면 4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거다. 근데 웃긴 게 지금 33.1%가 나왔는데 이거 지나간 숫자입니다. 3분기에 대한 거잖아요. 지금은 10월입니다. 10월인데 3분기라고 하면 7, 8, 9월이에요. 7, 8, 9월에 33.1%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나간 숫자를 보고 환호를 하고 있어요. 되게 웃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팬데믹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4분기 수치는 안 좋을 거다. 그럼 4분기 발표할 때 장이 안 좋겠죠? 예, 그런 거는 고려해서 그때 데이 트레이딩 오버나잇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겠죠. 잠정 주택 매매는 별로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아요. 예, 않습니다. 지금 화이자 뉴스랑 그리고 그 GDP 반등이랑 이런 것들이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고, 애플, 아마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좀 조정을 보이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내일은 보시면 독일 GDP가 발표되고요. 독일도 V자 반등하죠. V자 반등합니다. 자, 오늘은 한국판 뉴딜 자문단 디지털 뉴딜 분과 2차 회의를 했는데 별 소식이 없었죠. 로봇 산업, 로봇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 로봇을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직 많이 못 샀고요.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수소산업 협력 시동, 수소에 대한 이슈가 좀 발생해서, 오늘 우수 AMS 하한가 같죠. 예, 이거 아까 얘기하려다 깜빡했네요. 예, 되게 재밌게 지켜보고 있던 종목인데, 왜냐하면 예전에 구독자분 중에 우수 AMS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아직도 홀딩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재밌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냐, 5일선을 타고 진짜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누나 몰래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거 지켜보지 않은 분들은 우수 AMS가 올라가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예전에 딱 그거 생각납니다. 유비코스 홀딩스랑 제가 맨날 이온컴포텍이 생각나더라고요. 자, 이온컴포텍 차트를 보면 우수 AMS가 어떻게 움직일지 살짝 보입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매동은 차트 흐름을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차트 보고 단타 들어오거든요. 내일은 9월 산업활동 동향, 그 다음에 혁신 성장 전략, 정책 점검 회의 겸 제2차 한국판 뉴딜 점검 TF 회의가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관련주들은 계속 봐야겠죠. 반도체의 날, 그 다음에 플렉서블, 3D, AR, VR, 국제 표준화, AR, VR 관련주 올라가겠죠. 이런 거는 간만에 뜬 뉴스이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미래자동차 산업 뉴딜 추진 전략, 수소, 전기랑, 그린 뉴딜 분야 수소기술, 국제 표준화 협력 논의, 이런 것도 있어요. 오늘 그래핀 관련 소식도 떴죠. 연구개발 성과평가, 새로운 패러다임 적용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어떻게 적용할지 봐야겠죠. 그러면 관련주들이 나올 겁니다. 자, 미대선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 오늘도 시초가는 안 좋았어요. 시초가는 안 좋았고, 시초가 때 개파락을 했다가 반등하는 차가 다 더 떨어졌어요. 근데 코스닥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코스닥 단타하기 좋았는데, 보이시죠? 단타하기 좋았어요. 이 두 개 추세 형성되자마자 연장선 긋고 여기서 트레이딩 할 수 있었습니다. 아깝다. 오늘 정말 바빴어요. 바빠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그 반면 이거 트레이딩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세요. 여기 저점을 찍었죠. 저점 찍고 샀는데, 저점 찍는 거 확인하고 저점 지지하는지 보고 돌파한지 보고 샀는데, 레버리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깨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단타 못합니다. 내가 정말 그 지수를 읽는 신이다, 이런 분 아니면 이거 수익 볼 수가 없어요. 코덱스 레버리지로는. 하지만 코스닥 레버리지는 달랐죠. 코스닥 레버리지는 이 추세가 형성되면 여기서 트레이딩 가능했다. 약간 이런 게 보이고요. 지금 개인 투자자가 거의 1조 가까이 샀는데요. 아니 무슨 대주주 요건이라고 하면서 코스닥이 안 떨어지고 코스피만 떨어지다니, 지금 이제 그 대주주 요건이 완화될 기미가 보이니까 개인이 1조 가까이 코스피를 샀어요. 이 중에 5천억이 삼성전자 관련주입니다. 거기에 1,000억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샀어요.
아주 그냥 화끈합니다. 개인 투자들 그냥 남자답게 대주주 요건 완화한다니까 그냥 우르르 들어와 버리네요. 예, 안 하면 어떡하려고요. 아무튼 외국인 기관은 이때까지 좀 샀던 걸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이게 외국인 기관이 시장가로 파는 게 아니고 위에 걸어놓은 걸 지금 개인 투자자가 다 사가버렸어요. 예, 뭐 좋은 흐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상승 하락 종목 수는 보시다시피 하락장이었고 코스닥도 1% 올랐다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았어요. 고로 대형주 위주로 올랐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결국에는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시작했는데요. 이때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신용융자는 좀 떨어졌어요. 좋습니다. 신용융자가 좀 더 떨어져야 돼요. 오늘 많이 떨어졌길 바랍니다. 코스닥도 좀 팔았고 코스피를 계속 샀기 때문에 신용융자가 떨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코스닥 신용융자가 좀 떨어졌으면 한다라는 거죠. 시간에는 좀 떨어지고 끝났어요. 근데 내일은 시초가가 좋겠죠. 지금 미증시가 좋기 때문에. 대선 전 불확실성이 어떤 거냐 하면 누가 당선되느냐인 겁니다. 두 후보가 시장을 흔들어 놓지는 않을 거예요. 뭐 흔들면 그 바이든 후보가 흔들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시장이 흔들려봐야 좋을 게 없어요. 지금 미증시는 거의 2% 가까이 상승 중이고요. 다우존스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기술주들의 좋은 실적이 발표됐기 때문에 나스닥에 좀 스티뮬러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유로존은 지금 현재 그 코로나 확진자가 그대로입니다.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기술적 반등으로 보입니다. 미국채는 또 팔고 있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들이라기보단 이건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웬만큼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아서 한국 MSCI 펀드 지수의 상승폭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갭이 뜨면 아마 그 갭을 메워주는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막 오늘 미국이 상승했다고 해서 내일 우리 뭐 떡상한다. 그렇게 쉽게 시장이 움직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시초가까지는 가능해요. 시초가까지는. 왜냐하면 시초가는 밤새도록 생각하고 시초가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초가가 상승할 것까지는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상승한다? 그건 아니겠죠. 예. 왜냐하면 이 미국 증시에 대한 상승분은 시초가에 다 반영이 될 거예요. 시초가 이후부터는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그러니까 전날에 오버나잇을 못했으면 시초가에 따라붙는 거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시초가 때는 또 전날에 오버나잇 한 애들이 팔겠죠. 걔들 걸 다 받아내고 또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러면 대기 매수세가 많아야 되는데 그렇진 않다는 거죠. 예.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있고 팬데믹도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세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 형성 후에 음봉을 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로 보입니다. 골드는 떨어지고 있어요. 예, 지금 22가 처음으로 팔았다니. 어려운 부분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